네,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 26년 동안 지켜온 국내 증시 대장주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넘겨줬습니다. 삼전 닉스 공식이 깨지고 닉스 삼전 시대가 막을 올렸는데요. 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투자금이 더 몰리는지, 반도체 쏠림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 리서치부장, 장재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이죠. 장후반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 전체는 뭐 상승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의 대장 1등주가 바뀌었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네. 오늘 시장에 뭐 아주 핵심적인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죠.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된다라는 걱정도 있었고, 네. 주가가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시장 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6월 FOMC가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것이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실적, 수급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는 AI 관련주, 여기서 반도체, 여기서 닉스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그러니까 좀 더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압축되는 이유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한 쪽으로 간다는 심리도 있겠지만,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좀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연쇄작용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닉스가 뛰어오르게 된다면 일반 펀드들은 못 사죠. 왜냐면은 10%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 자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에는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지금은 오늘은 닉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26년 만에 전자와 닉스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워낙 반도체에 오리엔티드돼 있는 닉스고, 그리고 지금 ADR 상장이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측면들을 감안해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고착화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삼전 닉스가 아니라 닉스 삼전이다. 닉스가 이제 앞으로 왔으니까 시총에서 단순히 이게 시총을, 물론 지금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하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이지만, 보통주만 기준으로 할 때 이거 시총 순위가 바뀌었다. 그 이상의 많은 좀 의미를 주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시장 흐름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하이닉스가 이제 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닉스가 이제 뭐 1등이 됐으니까 상당히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는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을 내려다보면 영업 실적이라든지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가 기업의 실적을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정도로 시장에서 대장주가 된 그 배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부분, 즉 HBM 주도의 어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HBM에 더 집중돼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가전, 파운드리. 그래서 그런 데서의 어떤 불이익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강하게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장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시장의 기대가 실적을 앞서간다는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점들이 점점 더 이제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하여튼 걱정도 있지만, 이경민 부장께 이제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대신증권이 아니고 다른 증권사의 어떤 연구원이 리포트를 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현 강세장의 종료 시그널은, 현 강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을 추월하는 순간일 것이다.
추월 했는데 네. 이런 연구원의 분석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뭐 그 근거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네. 뭐 그거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업종이 바뀌면은 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업종의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른 그러니까 1등 업종이 사이클이 끝나고 2등 업종이 역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좀 의미 있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 1, 2등을 하는 기업들 간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림들이 뭐 큰 의미를 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수급 변수도 지금 최근 닉스의 급등을 특히 오늘의 급등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 또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속도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네. 사실은 계속 AI 붐이 계속될 거다. 빅테크 AI 투자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 갈 거다.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위주의 쏠림, 변동성, 네. 걱정이 많은데 또 그 걱정 속에서 나만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포모 심리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도체 주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심리가 많은데 자, 이 부분 이걸 어떻게 좀 아주 당연한 바람직한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좋아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으로 치면 온 방이 다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아랫몸만 따뜻해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슈퍼 사이클의 그 정의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AI 부분이고 반도체 부분이고. 예. 그래서 미국도 그쪽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뭐 또 스페이스도 뭐 우주 쪽도 좀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 뭐 평균인 베타를 추구하는 이러한 어떤 뭐 전체적으로 ETF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다변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보다는 소수에 집중돼서 잘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죠. 코스피랑 코스닥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코스피 잘 나가는 게 반도체 때문에 잘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계속 오늘도 안 좋잖아요. 네, 더 안 좋잖아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지만은 못 가는데 상대적으로 더 빠지니까 예. 평균을 보면 평균 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네.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시장의 전망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니면 AI 예. 이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28년까지 간다는 전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개 주식이 상당히 빨리 간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를 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한쪽에 다 우리가 속된 말로 몰빵을 해버리면 네. 크게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종목장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기대가 실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그 예.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변곡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보면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동료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얘기할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과 같은 수출 증가율로 본 모멘텀이 100% 이상씩 계속 가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출 증가율이 네. 둔화되는 시점 아니면 예를 들면 3개월이라든지 네. 몇 개월 이동 평균이 이전 분기나 그 이전보다
의미 있게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은 네. 아마도 그게 그 변곡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모멘텀에 그만큼 약화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부장님, 지금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당연히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과 지금 ADR 발행이잖아요. 네네. 그 ADR 발행을 하면 뭐 하이닉스로서는 이제 자금조도 조달도 있지만 네. 자기 기업 가치를 미국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네. 그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게 주가 상승 굉장히 기폭제가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정말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일단은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닉스가 글로벌 기업이 아닐까요? 네. 네.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들만 거래는 하는 걸까요?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네. 외국 투자자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ADR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네. 그 이유는 뭐 지금 워낙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림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마이크론 PER. 네. 그 차이가 지금 꽤 되는 거죠. 20배가 우리가. 넘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20배가 넘고 20배가 닉스는 넘고. 지금 7배, 8배 정도 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3, 4배를 간다는 얘기죠. 지금 닉스 전자 모두 다 GDR, 유럽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 심리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 너무 과도한 기대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오늘 오늘 밤에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ADR, 시기가 지연된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 변동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본질적인 가치,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PR을 높일 수 있고 좀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변수는 맞다. 왜냐면은 워낙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예. PR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준 건 맞지만 예. 이로 인해서 본질 가치가 바뀌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저희도 전자 닉스 반도체 작년부터 계속 사야 된다. 이거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반도체를 매도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몇 달째 말씀드리고 가장 있는데 위험한 게 파는 거다. 네, 잘못 팔면 못 사거든요. 다시 못 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레벨업 된 거는 많은 기대감들이 좀 중첩돼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과를 보고 내일 주가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먼저 선반영됐다면은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 더 증폭시킬 수 있을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에 올라타고 싶은 투자자들 기준으로 볼 때 네.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내가 동반하고 싶다. 포모 심리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가 이제 추월하니까 네. 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을 할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잘 있을까요? 따져보시면은 지금 전자 닉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예. 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닉스 혼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상승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반반 사서 네. 너무 많이 튀었으면은 이 튀어오른 좀 비중을 좀 줄여서 다시 반반 맞추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면은 아마 전체적인 규모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쪽으로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문제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짝 비중을 맞춰서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결국에는 전자가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림들을 잘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5대5로 맞춰놓고 비중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많이 오른 비중을 또 덜 오른 쪽에 비중을 담가서 좀 비중을 계속적으로 맞춰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 뭐 시총의 두 회사가 절반을 넘거든요.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 우리 인근 대만을 보면 뭐 우리보다 더하죠. 거기는 TSMC 한족목이 뭐 쏠림이 심각하니까 이 두 회사의 쏠림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을 이 대만의 TSMC 쏠림에 따른 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만도 사실은 TSMC 및 그 관련 기업들이 주식 시장을 상당히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예. 뭐 일부에서는 대만 전력의 9%를 TSMC가 쓸 정도로 예. 경제 및 금융 주식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는 일부 지역에서의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TSMC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TSMC 빼놓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뭐 비제조,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좀 소외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냈던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대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아서 우리를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 한국 상황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 네. 대만 상황이랑 같이.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진행시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여기에서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만 스타일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란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뭐 이 두 기업이 이끌어가고 예.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사실 수출 주도에 의해서 이 두 기업의 반도체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네. 그 결과는 정부의 이제 초과 세수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초과 세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됐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윈드폴 이펙트라고 해서 횡재당한 거, 횡재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계획하지 못했던 이런 큰 아주 좋은 자원을 우리 그 다른 제조업 부분에 더 쓸 수 있거나 네. R&D 부분 같은데 충분히 배분을 하는 게 예. 왜냐하면 보통 때 거기에 쓸 재원이 없었잖아요. 네. 뭐 사회 정부 지출을 쓴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도 예. 지금의 이러한 그 리소스를 관련 산업에 더 쓸 수 있도록 예. R&D 지원을 해주고 예. 저는 또 조금 요즘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대학 쪽에도 이런 부분이 일정 기간 보조금처럼 들어가서 네. 학생들이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또 자재를 얻는다든지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좀 제대로 쓰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관련 산업에 조금 투자를 하자 그런 주장이신데 제가 이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조금 한번 우리 부장님께 좀 이경민 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새로운 밈 주식이다. 밈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주식을 밈 주식이라고 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수익을 많이 내는데 왜 그렇죠. 이런 분석을 해놨는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요즘 좀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용장부가 높아서 뭐 한국 증시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블룸버그에서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뉴스들이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스페이스X만 말할 것을 이제 글로벌리 관심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에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잘못 썼나요? 뭐 지금 반도체 기업 이익만 본다, 영업이익만 본다 한다면 올해는 600조가 넘고요. 내년에는 800조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00조 두 회사. 네. 합해서. 그런데 가치 평가가 어렵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민주식이라고 한다면 뭐 전혀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이익의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인기도만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 닉스는 확실하게 이익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주가가 못 따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예. 저는 좀 저 뉴스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홍콩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만 난리가 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너무 관심이 많죠. 예. 그러니까 홍콩 투자자들도 한동안 전자의 파업이 되게 이슈화 됐었죠. 그러니까 파업 뉴스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홍콩 투자자들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증권사에서 저한테 한국 증시에 대한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몇 명 정도 들어올 거 같냐 그랬더니 중국 내 본토에 있는 기관 투자자 한 20, 30명 들어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줌을 열었더니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아, 기관 투자가들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중국, 홍콩 할 것 없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기저에는 이익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저를 따라가다 보면은 AI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두 기업이 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들이 좀 저는 밈 주식이라 말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익이 워낙에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다만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 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밈 주식이라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밈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 이익도 못 내는 회사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니까 이 두 회사를 그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계속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사면 사야 되고 옆에서는 계속 삼성전자 얘기만 하고 뭐 SNS에서는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네. 전체 업종을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우리가 100여 개 업종 된다면 한 대여섯 개 업종 말고는 다 내리고 있어요, 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다 흡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지인이 지금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배운 대로 포트폴리오를 다 해놨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중 너무 못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이 크잖아요. 예. 여기가 다 빠지니까 여기 아무리 올라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포모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성격이 있고 또 부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실체가 있는데 밈이라고 하니까 실체가 있는 밈이다. 실체가 있는 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사의 그 배경은 아마도 아무리 지금 이렇게 좋다고 해도 소문 듣고 비싸게 사면 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로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은 다변화가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구니에, 원칙은 예.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게 반도체를 놓치기 어려운, 타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경민 부장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9,000을 넘어서서 지금 9,200을 돌파했다가 좀 주춤주춤합니다만 이대로라면 뭐 10,000포인트 달성할 수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증권이 목표치를 좀 높였네요. 네. 11,500. 네. 자, 그 근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11,500.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초에 8,800을 제시드렸는데 네. 그때보다도 반도체 이익 전망은 15% 이상 상향 조정됐고요. 예. 반도체를 뺀 나머지 이익 전망 또한 5%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예. 좀 반도체 밸류에이션 정상화 목표치를 7배 정도로 낮췄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실제 금리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많이 못 오른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리고 또 반도체 AI 반도체 계약이 장기 계약이 7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장기 그게 굉장히 지금 AI 붐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 그렇게 된다면은 이익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익 전망 상향 조정과 반도체 목표치를 8.8배, PR 목표치 8.8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11,500포인트를 제시드렸는데요. 예.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선행 EPS가 1,070입니다. 1,070입니다. 선행 EPS가. 선행 EPS가. EPS 주당 순이익. 이익을 네. 여기다가 10배를 그냥 곱해줘도 PER 10배로 해가지고 네, 1,700이죠. 근데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되면은 또 실적 전망이 또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여기서 10% 상향 조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예.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지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8월 말 9월 초를 주목해야 네, 된다. 네. 3분기 후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저희는 AI 성장, 반도체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2차 전지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대폭등을 했다가 대폭락을 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시점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더니 12개월 선행 EPS, 앞서 말씀드렸던 그 EPS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찍으면 고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당 이익의 증가율이 네. 정점을 찍으면 네. 그게 지금
8월 말 8월 말 9월 초일 수 9월 있다라고 초일 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 8월 말 9월 초에 마이너스에서 이 폭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1년 뒤에는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가 기자회견을 하고 연설을 할 텐데 여기서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올까? 만약에 대차 대조표나 이런 것들 들고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QT 유동성 흡수는 천천히 할 거야라는 기대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8월 말 9월 초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당 이익 증거율만 보면 뭐 코스피 10% 이상 오른 건 일도 아닙니다만 8월 말 9월 초 그 변화를 주목하라는 얘기. 관련해서 이제 케빈 호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금리 상승,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를 좀 올리는 이 추세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경제 전반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장재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유럽, 일본 금리 올렸잖아요. 전반적으로 금리 미국도 지금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얼마큼 올라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이제 보통 때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생산 활동도 올라서 자금 수요도 많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거랑 좀 다르게 뭐 유가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적자 국채를 너무 찍어서 시중에 국채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금리의 수준입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4.3, 4.4 정도라고 하면 이게 4.5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30년 미 국채 금리가 5.0%인데 시장은 그러한 어떤 트리거 레벨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워시 부의장이 생각과 다르게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리 인상에 어떤 가까운 쪽으로 요거 지난번 FOMC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국채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러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리 사인은 부정적인데 EPS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 주당 이익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변곡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8, 알겠습니다. 9월 달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민 부장께 짧게 답변을 좀 네.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 쏠림 현상, 반도체 주가 동향에 관해서 짧게는 25일이네요. 네. 곧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예상이 돼요?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장 기대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의 문제잖아요. 모멘텀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년 대비로는 거의 1000% 되는 그림이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60% 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냐의 문제죠.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조정이지 이익이 꺾이는 건 아니다.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면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에서 삼성전자를 두른 SK하이닉스의 질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 리서치 부장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